네, 안녕하세요. 금일 6월 28일 현재 시각 9시 5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네, 추천, 업 버튼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금일장 코스닥 지수가 조금 소폭 밀리긴 했었는데요. 종가에는 그래도 밑꼬리 달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다행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행히 양봉 지지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가 아직은 확실히 돌린 것은 아니지만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고 일봉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는 제가 봤을 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다시 한번 추천드렸던 모다이노칩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일봉 화살표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일봉에서 황금 화살표 거래량 터진 캔들 이후 22평을 돌파하면서 노랑 화살표 때도 추천을 드렸었고 노랑 화살표 이후로도 지금 쭉 우상향 중입니다. 강원지 부장님 어서오세요. 갑부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천 업 버튼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입니다. 국제약품은 오늘 음봉으로 장 초반에 소폭 상승하다가 음봉으로 밀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끝난 종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천천히 하나씩 다 봐보도록 하죠. 자, 어서도 오세요. 가봅시다. 일단은 모다이노칩이 오늘 장중 11%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모다이노칩 11%.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 번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거래량 1170만 주 들어오면서 11% 급등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봐보죠. 6월 28일 화요일 국제약품도 한번 봐보죠. 자, 국제약품도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화살표 캔들이 나와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4,000원대에서 7,000원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보여집니다. 4,000원, 7,000원, 4,000원, 7,000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이 종목도 골파기가 나왔고요. 골파기 이후에 첫 거래량 터진 캔들인데 오늘 장중에 소폭 상승하다가 종가에는 음봉으로 눌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캔들의 지금 거의 3분의 1가 언저리죠.
이 3분의 1 값이 중요합니다. 내일 양봉을 돌리면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일 이 3분의 1 값을 깨트린다 그러면 살짝 밀렸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오늘 종가의 밑꼬리 지지를 했죠. 종가 분봉을 봐보죠. 종가 분봉 10분봉으로 봅시다. 종가 10분봉인데요. 확실히 아직 돌리지는 못했어요. 확실히 돌리지는 못했으나 지금 보시면 분봉 지지 라인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있죠. 4,920원. 4,920원 지금 분봉 지지 라인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다시 빠르게 반등이 가능하고요. 4,920원 이탈시키면은 한번 뺐다가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대 양봉에 항상 3분의 1 값을 지켜줘야 좀 빠른 급등이 나오거든요. 3분의 1 값을 무너뜨렸을 때는 무너뜨려서 한번 뺐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거래량은 들어왔는데 오늘 음봉으로 밀었지만 빠진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쭉 봐보죠. 그리고 오늘 TS 인베스트먼트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죠. 22평 황금화살표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급등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항상 세력들은 주가를 이렇게 급등시켰다가 이렇게 외봉에서 밀 때 물량을 한 번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게 돼요. 다시 파동이 나오게 될 때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22평 돌파하는 캔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급등을 하죠. 그럼 올라갈 자리는 일봉에 다시 이전 전고점입니다. 3,300원, 3,500원 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급등했다가 빠지게 되면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면 다시 올라간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면 사시라고. 근데 성대원님이 이거를 이 화살표 보고 사셔갖고 다시 사셔갖고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근데 시간 외에도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 마감했어요. 시간의 상한가. 그러면 내일 갭으로 일봉 전고점을 돌파한단 말이에요. 여기 저항 라인을 돌파한단 말이에요. 그럼 갭으로 일봉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올라갈 자리가 더 커지죠.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갭상승해서 분봉 화살표가 뜨겠죠. 여기 위치에서 그 자리 이탈 안 하면 한 4,000원, 4,200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쭉 봐보죠. 그 노터스 한번 봐보죠. 노터스는 오늘 아쉽게도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밀렸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만원 부근 저항을 돌파했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맞고 밀렸죠.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분봉상에서 단타 자리는 나왔었어요. 화살표 단타 자리.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갭 자리를 이탈했죠. 자, 봐봐요. 장 초반에 분봉에서 갭을 띄워서 스캘핑 자리는 나왔었습니다. 뭐 한 갭을 4% 띄우고 한 6.2%까지 올랐으니까요. 근데 빠르게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들어가도 쉽게 입자리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분봉 갭 상승 자리를 이탈했을 때 분봉 갭을 메꾸게 되면 어디가 타점이죠? 분봉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요 자리가 타점입니다. 요 자리. 그 자리 타점에서 한 4% 정도 상승은 나왔었어요. 근데 마지막 분봉의 화살표가 깨지면서 하락 화살표 뜨면서 이탈돼서 마감했죠. 그래서 쭉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 화살표 자리는 있었으나 좀 쉽진 않은 자리였죠. 그래서 역시나 급등할 때는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지지라인 형성하고 노랑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분봉상 급등을 한다. 그래서 4% 상승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노터스는 좀 오늘 좀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중요 뉴스들을 올려드렸었고요. 오늘 보시면은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고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 석탄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이슈 섹터에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게 에너지 관련주들 뭐 GS글로벌, 뭐 KPF 그리고 우크라 관련주들 뭐 현대 에버다임, 뭐 삼부토건 뭐 등등이 있었는데요. 삼부토건도 위치를 보시면 오늘 건설주들도 좀 상승이 나왔죠. 삼부토건도 지금 위치를 보시면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22평 눌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었죠. 오늘 다시 한번 12% 올랐는데요. 항상 보시면은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을 때 그 다음날 추가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중심값이나 3분의 1가까지 밀렸다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평은 돌파 시도를 합니다. 세력들도. 오늘 삼부토건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좀 봐보죠. 범한피어셀 한번 봐볼게요. 범한피어셀은 어저께 먹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종가 마이너스 1%에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분봉을 보시면 분봉 추세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3분봉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가에서 하락화살표, 빨강화살표 지지하고, 자, 황금, 노랑화살표 뜨고 이렇게 한 3% 정도 반등 나오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시가 밀렸다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노랑화살표 자리 있죠?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추가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진 L&D 말씀드렸었는데요. 삼진 L&D도 오늘 단타가 가능했던 자리예요. 또 오늘 장중에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삼진 L&D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조정 나온 자리에서 22평을 이탈하지 않고, 항상 중요한 건 이 22평 라인입니다. 여기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 추세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 조정, 다시 상승 추세. 아직은 상승 추세예요. 오늘 단타로 드렸는데 오늘 장중 뭐 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빨간 화살표를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진 L&D 오늘 물론 5%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레몬도 보시면은, 레몬도 봐보죠. 레몬도 오늘 장중에 한 6%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오늘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몬이란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황금화살표 급등 조정 나온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단타로 말씀드려서 한 6% 상승을 했으나 제가 봤을 때 아직 일봉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장중 6% 상승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지라인만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또 장기평 돌파 시도가 가능한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딥도 한번 봐볼게요. 하이딥 한번 봐보죠. 하이딥도 최근에 여러 번 단타 자리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황금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죠. 조정 나온 자리에서 아직 노랑화살표 지지하고, 오늘도 장중 뭐 3% 상승을 했었으나 종가에는 밀렸어요. 종가의 코스닥 지수가 좀 음봉 추세 밀리는 추세였기 때문에 좀 따라서 밀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 화살표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 이 화살표 지지라인만 이탈 안 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가능합니다.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되냐면, 자, 봐봐요. 이 차트랑 신화인터텍 있죠.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 신화인터텍도 제가 노랑 화살표 보고 다시 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봐봐요. 최근에 이 종목도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왔는데 22평을 이탈하지 않고 이 화살표가 떴죠. 화살표만 이탈 안 하면 계속 상승을 해야 돼요. 이 일봉 상승 추세. 물론 단타로 여러분들 보신다면 매도했다가 다시 잡고 매도했다가 다시 잡고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떤 종목을 좀 이 거래량을 보고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일봉 추세나 30분봉 추세를 보시면 좋습니다. 일봉 추세 또는 30분봉 화살표 추세. 그럼 좀 길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또 그 다음날 또 단타가 가능하고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화인터텍 차트랑 지금 보시면 하이딥 차트랑 비슷해요. 하이딥도 보시면은 차트랑 비슷하죠. 급등, 거래량 들어오고 조정. 아직 노랑화살표를 이탈 안 했죠. 노랑화살표만 이탈하면 다시 상승합니다. 노랑화살표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은 밑으로 뺐다가 나중에 가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화살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신화인터텍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일봉에서 핑크 화살표 뜨면서 강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앞타머사이언스 한번 봐보죠. 자, 앞타머사이언스가 최근에 화살표 뜨고 많이 급등을 했고, 단타로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도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어저께도 23%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캔들도
자, 도치 캔들로 마감하면서 이전날 화살표 캔들의 3분의 1 값을 지지해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쵸?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자리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캔들 라인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또 돌파 상승이 가능합니다. 여기 깨지면은 조정 줬다가 나중에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항상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봉 추세를 보실 때 일봉 추세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15,300원 지지 라인 형성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차트 흐름이 어떤 차트 흐름이냐면 최근에 추천드렸던 실리콘2 있죠. 실리콘2. 실리콘2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추천드렸나요? 최근에 이 황금 화살표에 자 거래 22평 돌파한 캔들 보고 이 실리콘2로 추천드렸었잖아요. 근데 역시 상한가 가는 종목이 또 상한가 가죠. 그리고 이 상한가 캔들에 노랑 화살표가 떠있죠. 노랑 화살표. 자, 이 노랑 화살표, 핑크 화살표 강력한 캔들인데 이 캔들이 3분의 1값 이탈 안 하고 도치 캔들 지지해주니까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급등해버리죠. 몇 프로? 오늘 18%.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종목이 이 화살표 추세, 일봉의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또 먹을 수 있어요. 수익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또 먹을 수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앞타머 사이언스도 지금 흐름을 보시면 물론 추천드리고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뭐 단타로도 드리고 뭐 많이 드렸지만 자, 그 전날의 화살표 캔들에 거래량 터진 캔들에 3분의 1 값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앞타머 사이언스 내가 아직 갖고 있다 하거나 새로 진입하겠다 하면은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수익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 이탈하면 잘랐다가 한 줄을 남겨놓고 잘랐다가 이 밑에 빠졌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중요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진 L&D가 상승을 했고요. 그 노토스가 분봉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소폭 단타 자리를 줬었고요. 종가에는 밀리긴 했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형 원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봉상 빨간 화살표 보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 빨간 화살표 자리 선을 그어 보시면 이전에 저점입니다. 즉 박스권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박스권이다 라고 했었던 종목인데 그 빨간 화살표 이후에 살짝 흔들긴 했습니다만 빨간 화살표 이탈하면 살짝 흔들긴 했습니다만 어저께 황금 화살표 뜨고 한 7% 올라갔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22평 돌파 캔들이었어요. 황금 화살표 22평 돌파 캔들.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 4% 정도 추가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통이 원전에 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받아서 올라갔고 그리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쭉 봐보죠. 그 제가 장중에 제가 10시 10분에 라온피플을 갑자기 드렸어요. 라온피플이 그때 한 4%? 4% 오르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라온피플. 근데 라온피플이 그때 화살표가 떴어요. 라온피플. 화살표가 떠 있었어요. 그때가 한 4% 오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봐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대 양봉의 그 다음날 도치 캔들. 어저께 도치 캔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장대 양봉 거래량 들어온 캔들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대 양봉이 3분의 1값 도치 캔들을 이탈하는 뭐다?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이게 화살표가 뜨는 거예요. 빨간 화살표, 노랑 화살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때 4%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드리면서 지금 라온피플은 13,000원 지지라인이다. 15,000원, 16,000원 돌파 시도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장중에 바로 15,2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했어요. 오늘 장중에 15% 급등을 했습니다. 라온피플이 그렇게 상승을 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라온피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온피플. 그쵸? 라온피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어서오세요. 겸둥이뽀님. 이화공영? 이화공영 물어보셨었죠? 이화공영이 최근에 빨간 화살표 떠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화공영 봐보죠. 자, 이화공영. 최근에, 이 빨간 화살표 떴을 때 물어보셨죠.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빨간 화살표 지지량 형성했고 지수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빨간 화살표 이탈하면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어저께도 물어보셨죠? 어저께 어저께도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빨간 화살표 뜨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 22평 여기를 뚫어주면 좋다. 뚫어주면 좋은데 아직 뚫지는 않았다. 근데 오늘 캔들이 그래도 나름 장대형 양봉이니까 어제 캔들 7.7%잖아요. 어제 캔들이 장대 양봉이니까 나름 요 3분의 1 값을 잡고 가자. 그럼 3분의 1 값 이탈 안 하면 내일 또 갈 거다. 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갔네. 오늘 20% 올라갔네요. 20% 축하드립니다. 수익. 오늘 좀 건설주들이 좀 반등 나왔어요. 건설주들. 뭐 이화공영, 자연광경, 뭐 신원종합개발 뭐 등등등 있잖아요.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반등이 나왔고 일단은 오늘 저항을 돌파하면서 자 봐봐요. 이화공영이 여기 7,000원, 7,100원, 7,200 이전 음봉의 몸통자리 저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 저항을 꼬리라고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일 다시 한번 또 상승하려면 오늘 캔들에 지금 여기 보니 22평 걸쳐 있죠. 22평을 이탈시키면 안 돼요. 이탈 안 하면 또 가요. 이탈하면 안 됩니다. 22평. 오늘 22평을 돌파해서 황금 화살표에서 급등 나온 거예요. 항상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이 화살표 흐름을 보셨을 때 항상 빨간 화살표 나온 이후에 뭐가 나오나요? 황금 화살표 뜨면서 또는 핑크 화살표, 노랑 화살표 뜨면서 급등 나오죠. 이 화살표에 패턴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빨간 화살표 지지 라인이 형성하고 그런 다음에 22평을 돌파하면서 황금 화살표 또는 핑크 화살표 뜨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좋았어요. 오늘 거래량 뭐 690만 주 터지면서 네, 급등 좋았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공구음원 미코 바이오메드. 자, 공구음원도 봐볼게요. 자, 공구음원도 최근에 일봉 화살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방송에서 물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공구음원이 최근에 급등했다가 빠진 자리에서 항상 이 급등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외봉에서 밀게 되면은 하락 화살표 뜨고 22평 지지하면서 빨간 화살표 뜨고 반등이 나오죠. 빨간 화살표 뜨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 항상 이 거래량 들어온 캔들의 그 다음날 단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값을 돌파했죠. 저항이 바로 위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장중 18%인데 공구음원이랑 TS 인베스트먼트랑 같이 좀 움직여요. 공구음원이랑 TS 인베스트먼트랑 둘이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오늘 공구음원 분봉을 보시면은 자 오늘 공구음원 10분봉 화살표예요. 자 한 10분봉입니다. 이거 10분봉. 몰빵부 회장님 어서오세요. 추천 버튼 고맙습니다. 자 10분봉입니다. 항상 급등이 나오기 전에 분봉 화살표에서도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죠. 급등이 나오기 전에 분봉 화살표에서 뭐가 나옵니까? 일단 빨간 화살표 지지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노랑 화살표, 황금 화살표 나오고 그 다음에 핑크 화살표 나오면서 급등을 합니다. 몇 퍼센트 올라가죠? 20%. 네. 공구음원은 종가 화살표도 지금 아직 살아있어요. 이 85,000원 있죠? 85,000원. 제가 봤을 때는 요 분봉 화살표만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종가 10분봉 화살표도 좋았어요. 종가의 화살표 뜨고 마감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화살표 라인만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10분봉 화살표 제가 여러분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단타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 단타를 짧게 보시는 분들은 1분봉 화살표나 3분봉 화살표를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단타를 좀 여유롭게 대응하실 분들은 10분봉 화살표를 보면 좋습니다. 10분봉 화살표 급등하기 전에 패턴이 빨간 화살표 지지 라인이 형성합니다.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노랑 화살표나 황금 화살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공구음원이 10분봉 상에서 노랑 화살표, 황금 화살표 두 개 겹쳐서 떴어요. 그죠? 그럼 저렇게 겹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들어가서 먹을 확률이 90%라고 말씀드렸어요. 10개 들어가면 9개 먹습니다. 근데 그 자리 역시 이 자리에서 이만큼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실 분들은 이 분봉 화살표 흐름을 잘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스윙이나 일봉 추세를 보실 분들은 30분봉 화살표, 일봉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저기서 공구음원은 종가 화살표도 좋았어요. 그래서 종가 화살표 이탈 안 하면 내일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일봉도 좋았고 오늘 분봉 화살표도 좋았죠.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자 미코바이오메드는요 지금 일봉을 크게 보시면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시세는 나왔어요. 급등이 좀 나왔고, 일단은 황금화살표 뜨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럼 1차례 급등 후 1파 눌림목자리죠. 제가 이거를 1파 눌림목자리에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하락화살표 빨간화살표 떴을 때. 그때 이후로 황금화살표 뜨고 상한가, 그리고 황금화살표 캔들의 3분의 1 값 지켜주면서 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빨간화살표 뜨고 또 상한가까지 나왔었고, 이건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올랐다면 한 10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위치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긴 해요. 내일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일장에서 분봉상의 화살표가 뜬다라거나 종가상 13,500원 있죠. 13,500원. 현재가 13,850원이에요. 내일장 양봉을 돌리면서 13,500원 지지해주면 다시 또 반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13,500원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밑으로 흘렀다가 나중에 잔파동 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이탈 안 하면 13,500원, 그쵸? 그 자리를 아직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한데 13,500원 이탈 안 하면 내일 반등 가능합니다. 내일 화살표 뜨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최근에 보시면 오징어 관련 뉴스 해가지고 빨간 화살표 뜨고 상한가, 단타를 몇 번 줬었고요. 단타, 중심값 단타, 뭐 여기 밑꼬리 단타를 몇 번 줬었고, 결국엔 그 화살표 라인을 이탈시켰죠. 이때 지수가 폭락 나올 때였죠. 그리고 22평 이탈하니까 밑으로 쳐박았죠. 하락 화살표 또 빨간 화살표, 지금 현 위치가 지지 라인입니다. 이 자리 여기가 1,700원, 현재가 1,760원. 1,700원은 지지해줘야 되고요. 이 화살표 자리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또 지지 반등이 가능합니다. 이 화살표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라운피플 좋았죠? 분봉 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고, 라운피플. 근데 라운피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직도 괜찮아. 라운피플을 제가 처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을 때가 VIP 방송에서 이 첫 황금화살표 떴을 때였어요. 황금화살표 20평 돌파를 했다. 라운피플 제가 봤을 때는 저점에서 추세를 지지하고 반등 추세를 만들고 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27% 급등했었죠. 근데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을 때리는데 거래량 나가는 게 없죠. 장난질 쳤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시 또 급등하죠. 26%. 그리고 그 장대 양봉 캔들에 제가 좋아하는 3분의 1 값을 지지해주니까 오늘 또 급등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 종목. 오늘 단타 먹을 자리가 있으니까. 오늘 장중 15% 급등이 나왔죠. 장중에 이화공영, 컷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화공영이 장중에 15%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화공영 차트 사진 올려드리고, 역시 꼬리 달죠? 제가 꼬리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때 이화공이 15%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6,700원 수익컷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700원은 여기죠. 여기. 거기 이탈하니까 꼬리 단 거예요. 이탈하면 안 될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꼬리를 잘고 빠진 겁니다. 그거 체크를 해드렸었고요. 이화공영. 라운피플 급등 나왔고요. 라운피플 VI. 라운피플 12% 급등. 라운피플 15,000원 도달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라운피플 1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장 중간에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지수 따라서 좀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가에는 지수가 다시 분봉 지지라인이 형성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모다이노칩 급등이 나왔고요. 모다이노칩 노랑화살표 급등이 나왔고, 모다이노칩이 장중 VI 걸렸고요. 모다이노칩 8% 급등. 모다이노칩은요, 소니 라이다 첨단 부품 양산 시장 개화 임박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슈로 한번 급등한 거예요. 근데 그 전서부터 제가 이거 소니 납품 이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다이노칩 급등. 모다이노칩이 11%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한인터텍은요, 이슈가 빅테크 스마트 글라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관련 스마트 글라스 이슈가 있다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데이터도 자, 일봉을 보시면은 모아데이터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황금화살표 떴었죠, 일봉에서. 항상 보면은 일봉에서도 하락화살표, 빨간화살표, 황금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오죠. 오늘 14% 올라갔습니다. 모아데이터. 디지털 이슈예요. 디지털 관련 이슈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5,400원까지 갔어요. 제가 한 13,000원, 16,000원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모아데이터. 오늘 16,000원까지 가지 못했지만 15,400원까지 갔습니다. 모아데이터. 오늘 장중 14%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다시 한번 공구음원 체크해드렸어요. 그때가 공구음원이 9% 정도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공구음원. 그때 9% 정도 오르고 있을 때였는데 종가에는 몇 프로 올라가서 마감했죠? 17%.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공구음원 물어보셨던 분 9%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공구음원이 그 이후 16%까지 급등, 종가에는 17%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한인터텍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흘러가다가 성대원님이 TS 인베스먼트를 2시 56분에 물어봅니다. TS 인베스먼트. 그때 위치가 TS 인베스먼트가 그때 한 4% 오르고 있을 때였죠. TS 인베스먼트가 5%. 그때 TS 인베스먼트가 5% 상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TS 인베스먼트 그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TS 인베스먼트 3,300원, 3,500원 일봉 정고점 돌파 시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시 57분에. 그때 5%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TS 인베스먼트. 오늘 종가 17% 마감했고요. 17% 마감.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패턴을 제가 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급등 나왔다가 제가 항상 빠지게 되면 하락화살표 뜨고 빨간화살표 뜨고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죠. 올라갈 때 일봉 정고점이 목표 타겟입니다. 세력들의 목표 타겟.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올라갈 자리는 3,300원, 3,500원 일봉 정고점 돌파 시도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5% 상승하고 있는데도, 자, 5% 상승하고 크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5%는. 근데 5%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럼 이게 내가 더 먹을 자리가 있네. 오늘 5% 올라간 위치지만 여기 돌파하면 더 먹을 자리가 있네. 일봉 정고점. 그거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타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왜? 올라갈 자리를 보고. 딱 성대원님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딱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TS 인베스먼트 올라갈 자리요. 이게 정확한 질문이죠. 이게 지금 5%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가겠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3,000원, 3,500원 일봉 정고점 돌파 시도다. 그러니까 더 먹을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단타를 좋아한다. 그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고, 손절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자리 단타가 어렵다. 그럼 항상 눌림목 자리를 누르세요. 급등했다가 빠지는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감신 종목에 두셨다가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하락화살표 뜨거나 빨간화살표 뜨는 계속 물어보세요. 하락화살표 뜨고 빨간화살표 여기 빨간화살표 떴네요. 22병 지지하고 있네요. 이 화살표 이탈 안 하면 다시 일봉 정고점 돌파 시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눌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급등했다가 빠지는 종목도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22평 근처라든지 22평에서 하락화살표 빨간화살표 떴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주식에서는 매매 기법이 정말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눌림목 자리 또는 돌파 자리 또는 단타 분봉화살표 돌파 자리 뭐 등등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성향에 맞는 매매 기법이 있어요. 나는 좀 급등 나갈 할 때는 난 너무 어렵더라 대응하기가, 나는 좀 눌림목이 좋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냥 시초가에 그냥 바로 들어올리는 종목들이 좋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난 매집 종목 서서히 모아가서 나중에 시세 먹는 게 좋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다양해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매매 기법을 내가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 아무리 매매 기법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랑 맞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좋지만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기 전까지, 나한테 맞는 매매 기법을 찾기 전까지, 본인의 성향과 맞는 그런 걸 찾기 전까지 소액으로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진다해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좋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하락가서 빨가서 눌림목 자리에 사서 급등 나올 때 파는 게 좋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매매 성향을 좀 소액으로 많이 연습하면서 빠르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매집한 종목 서서히 모아가면서 나중에 크게 시세 줬을 때 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못 기다린다. 그러면 그런 종목 하는 것보다 이미 급등한 종목, 관심 종목에 도왔다가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단타 자리에서 급등할 때 들어가서 또 먹거나 그런 것들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요, 이미 급등한 자리에서 또 단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더 비싸게. 모아 데이터 급등 나왔고요. 모아 데이터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렸나요? 모아 데이터? 여러분들 모아 데이터 왜 말씀드렸어요? 모아 데이터 최근에 골파기하고 지수 따라서 쳐박았다가 빨간 화살표 또 급등 나왔는데 20평 뚫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단타가 빠르게 나와요. 단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는 승질이 급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자리만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결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TS 인베스트먼트 똑같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좀 빠른 결과를 드리려고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 눌림목 자리나 아니면 강한 종목들 라인에서 단타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TS 인베스트먼트가 VI 걸렸고요.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가 일봉 전고점 부근 근접하면서 종가 마무리하고 시간에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대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분봉, 10분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0분봉 화살표를 보시면, 자, 오늘 TS 인베스트먼트 10분봉 화살표예요. 종가 화살표 흐름 보실게요. 종가 전에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고 그 지지라인 형성하죠. 그리고 종가의 추세를 형성하면서 급등해서 마감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죠. 보시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10분봉에서도요 이상한 흐름이 나옵니다. 종가 전에 제가 이전에도 VIP 방송에서 한 번 말씀드렸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왔죠. 종가 전에. 그래놓고 주가를 뺀다. 수상하죠. 여러분들 10분봉 화살표에서도요 이 세력들이 급등시키기 전에 정말 수상한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수상한 화살표 흐름.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냄새. 세력의 냄새가 나죠. 갑자기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위로 급등 쳤다가 거래량 먹고 내려오죠. 근데 빨간 화살표 뜨고 이탈을 안 하죠. 그 종가에 어떻게 돼요? 들어올려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10분봉 화살표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TS 인베스트먼트가 급등해서 시간에 추가 급등을 하면서 마감했고요. 근데 이제 일봉 전고점 여기를 돌파하겠죠? 시간의 상한가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시간의 상한가 갔을 때 장 초반 1분봉, 3분봉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 갭을 띄우겠죠. 그럼 갭을 띄웠을 때 분봉상 화살표 라인이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 근데 갭을 띄웠는데 분봉 화살표를 이탈한다. 그럼 갭 띄운 자리를 메꿔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는 내일 갭을 띄울 거잖아요. 시간에 이제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갭을 띄웠을 때 첫 분봉 1분, 2분 화살표가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탈하면은 이제 갭상 음봉으로 빠지게 되죠. 항상 그런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TS 인베스트먼트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종목도 보면은 최근에 일봉 화살표 흐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500억 주식 마음의 손이 있는 제목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 제목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또
화살표 뜨고 급등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 종목에 세력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 굉장히 흔들어요. 그런 종목들 화살표 흐름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왜? 케이스 인베스트먼트도 화살표 뜨고 급등했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다시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고 급등하잖아요. 관심 종목에 두시고 화살표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빠른 결과를, 좀 빠른 수익을 좀 앞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스스로 습득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종가에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저기서 일단은 아직 안정적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코스피는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좀 쉬었다가 10시 10분 방송 이어갈게요. 내일도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들 수익을 빨리 먹고 싶다라면은 최근에 힘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이 나에게 빠른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빠르게 나오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